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남희택입니다. 오늘 코난 테크놀로지가 유증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좀 빠졌습니다. 잠깐 차트를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게 코난 테크놀로지 차트인데요. 장중 20%까지 빠졌어요. 물론 좀 끌어올리긴 했는데 14.75% 종가 마감을 하면서, 물론 이거는 이제 넥스트 트레이드 그 기준입니다. 그래서 뭐 14.75%까지 빠져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 유증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충격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 과연 이제 유증이 어떤 내용인지가 우리가 중요할 텐데, 앞서서 제가 유증 관련된 영상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관심 있는 종목 중에 이렇게 유상증자 발표가 있을 때마다 제가 방송을 한번 다뤄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난 테크놀로지의 유증 관련된 내용들을 좀 알아볼 텐데,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지금 사야 되는가, 과연 지금 사도 되는가, 아니면 기다렸다 사야 되나, 아니면 보유하신 분들은 내가 뭐 팔아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실 텐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잠깐 뒤로 하고 일단은 유증의 내용이 어떤 건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유증의 내용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인지 살펴보고 마지막에 차트 분석을 간단하게 해보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도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바로 한번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뭐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이런 공시들은 피해갈 수가 없죠. 뭐 어찌 보면 좀 필요한 과정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지나고 나면 오히려 그때가 좋았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좀 안 좋은 기억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증을 우리가 뭐 대비할 수는 없겠지만 그나마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관점에서 재무제표가 상당히 중요하죠. 제가 여러분들과 코난 테크놀로지 종목 분석으로 영상을 다뤄봤던 게 7월 5일이었습니다. 11일 전이었죠. 그때 당시에 영상에 보면 재무제표를 항상 제가 분석을 하는데,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를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건전성을 보면 건전성이 안 좋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부채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금 확보, 그리고 유보율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뭐 안정적인, 그렇게 여유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재무제표를 간단히 보더라도 항상 체크하는 항목이 재무 건전성인데, 재무 건전성은 사실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표가 많지만 부채 비율과 당좌 비율, 유보율, 그 네이버 증권에 나온 딱 그 지표죠. 요거 세 개만 봐도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재무 건전성이 안전한지 아니면 좀 불안한지, 여유가 있고 없고를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코멘트에서도 여러분들 확인하다시피 그렇게 여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라고 제가 근거를 두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거죠. 당좌 비율, 유보율입니다. 당좌 비율은 현금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비율이에요. 이게 지금 계속 해마다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2024년에는 현금이 이제 거의 뭐 바닥이 날 정도로 떨어져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유보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치상으로 이게 단순히 89다, 이게 단순히 203이다라고 해서 이게 수치가 낮고 재무 건전성이 안 좋다라고 뭐 보기보다는 이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자금 수혈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더 나아가서 현금 흐름표까지 본다면 더 확실하겠죠. 사실 제가 뭐 그때 종목 분석할 때 유상증자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을 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맞췄다 뭐 이게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가 종목 분석할 때 항상 이 재무 건전성을 보면서 회사가 갖고 있는 자금 여력들을 우리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물론 유증은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미리부터 겁내서 유증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이 회사는 우리가 보지도 말아야겠다, 이것도 너무 극단적인 관점이죠. 뭐 우리가 그렇게 뭐 경직된 자세로 투자를 할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참고를 할 때 향후에 우리가 여러 종목들을 투자할 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감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참고 자료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얘기를 나눠보고자 했던 유상증자가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유상증자를 통해서 발행되는 신주의 수는 100만 주입니다. 현재 발행되어 있는 주식 수가 1146만 7천여 주인데, 여기에 이제 100만 주가 추가로 상장이 될 예정이고요. 네, 이 비율이 이제 8.7% 정도 되는 겁니다. 네, 기존에 있었던 발행 주식수 대비 8.7% 정도 되는 주식이 발행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확보되는 이제 공모 자금이 290억 5천만 원입니다. 자금 조달의 목적은 전부 다 운영 자금입니다. 증자 방식은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입니다. 예정 발행 가액은 29,050원이고요. 가격이 최종 확정되는 날짜는 10월 13일인데 공고가 나오는 날은 14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날은 14일쯤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신주 배정 기준일은 9월 2일이고요. 한 주당 신주 배정 주식수는 0.087 뭐뭐뭐죠. 100주를 사면 8.7주를 배정받을 수 있다라는 배정 비율이고요. 만약에 1000주를 사면 87주를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신주를 배정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유상증자에 대한 중요한 날짜만 체크를 해보면요. 일단 어제 공고가 나갔었고요. 그리고 8월 28일에 1차 발행가액이 확정이 됩니다. 지금 예정 가액은 29,050원이죠. 자, 여기에서 8월 28일에 1차 발행가액이 확정이 되면서 변경이 됩니다. 오를지 떨어질지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최종 확정 발행가액은 10월 13일에 이때 산정이 돼서 그 다음날 14일에 공고가 나가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14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날이 바로 권리락일이죠. 자, 권리락일은 이따가 알아보도록 하고 9월 2일이 신주 배정 기준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상증자를 참여하시려면 주주 명부에 9월 2일 전까지는 등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주주 명부에 등재가 되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수하신 날로부터 이 영업일 후에 이 주주 명부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9월 2일이라는 거는 수치상으로 봤을 땐 8월 31일까지는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근데 8월 31일이 또 주말입니다. 그래서 8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15시 30분이 장 종료죠. 장 종료 이전까지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후에는 시간 외거래에서 뭐 넥스트 트레이드 거래를 할 수는 있긴 한데, 이때 사신 거는 주주 명부 등재가 안 돼요. 9월 2일까지.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염두하셔야 되는 건,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주 배정을 받으시고 싶다라고 하시면 8월 29일 금요일 오후 3시 30분 이전까지 매수를 하시고 파시면 안 됩니다. 가지고 계셔야 주주 명부가 9월 2일까지 등재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신주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달력을 보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자면, 이게 지금 9월 달 달력인데요. 권리락일이 9월 1일이고요. 그리고 9월 2일이 신주 배정 기준일입니다. 네, 이날이 신주 배정 기준일이고 8월 29일이 바로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되는 날짜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5시 30분, 오후 3시 30분 장 종료 전까지 매수를 하시고 보유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여러분들이 8월 29일 금요일 오후 3시 반 이전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시면 신주 인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를 하시는 건데, 권리락일이 9월 1일이잖아요. 그래서 권리락일에는 여러분들이 파셔도 돼요. 이때 보유하신 주식을 파셔도 유상증자는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권리락일 당일에는 유상증자를 참여하지 않는 시장 참여자들은 유상증자가 할인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자, 그 금액이 할인되는 그 부분만큼 시장 가격을 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주가가 일정 부분 빠져요. 보통 기준가가 빠집니다. 예를 들면 직전 거래일이었던 8월 29일에 종가가 예를 들어서 뭐 3만 원이었다 라고 하면, 네, 9월 1일 이제 권리락일에 이제 주가는 여기에서 살짝 조정이 들어간, 뭐 예를 들면 정확하진 않겠지만 뭐 27,000원이라든지 28,000원 이런 금액대에서 시초가가 이제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증에 대한 이 할인 부분들을 유증을 참여하지 않는 일반 시장 참여자들도 공정하게 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권리락일 당일에는 주가가 큰 폭으로 이렇게 빠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수급이 막 쏠리는 그런 현상들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변동폭이 상당히 크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에 크라우드웍스가 이제 그런 경우였고, LS 마린 솔루션도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유증이 있을 때마다 보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증을 참여하시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자, 이 일정들 혼동 없으시게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주 인수권을 취득하신 분들은 9월 23일부터 9월 29일까지 5거래일 동안 이 신주 인수권 자체를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아파트 청약 담청자들이 예를 들면 아파트 청약 당첨자들이 프리미엄을 거래하는 것과 이제 동일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매매하진 않았지만 매매할 수 있는 그 권리를 갖고 있는
당첨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P를 거래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청약을 받지는 않았지만 신주 인수권을 취득을 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취득한 신주 인수권을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거래할 수 있는 날이 5거래일 동안 열린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걸 파신다라고 하면 권리를 파신 거기 때문에 유증 청약은 받으실 수가 없는 거고요.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주 인수권 이거 굳이 거래하지 않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유증 청약을 참여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은 권한을 상실하시는 겁니다. 뭐 그렇게 하실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아무튼 이 내용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10월 16일, 17일에 이제 청약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개별적으로 다 증권사에서 연락이 가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신주는 언제 상장되느냐? 11월 7일에 신주가 상장이 됩니다. 100만 주 정도가 이제 상장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죠. 유상증자는 깔끔합니다. 요 내용에서 끝나는 거고, 뭐 이 금액을 가지고 이제 뭐 뭘 활용할 거냐, 아까 뭐 운영자금이라고 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만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공모자금은 290억 5천만 원이고요. 전부 다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운영자금이 세부적으로 어떤 건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네, 여기 지금 우선순위 1순위라고 해서 267억 원 이상을 여기 지금 R&D 연구개발 쪽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25년 4분기부터 27년 4분기까지 2년 동안 이 금액을 사용하겠다. 생성형 AI 고도화, 국방 AI 제품 연구개발, AI 어플라이언스 제품 고도화, 클라우드 임차 등에 사용을 하고요. 나머지 이제 뭐 23억 정도, 자, 요거는 파트너 네트워크 구축비, 국내외 전시회 및 학회 참가, 뭐 일반적인 사용 목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추상적이죠. 추상적이어서 우리 몸에 뭐 와닿는 내용은 아닙니다. 뭐 하지만 필요하니까 쓰겠죠. 생성형 AI 고도화, 그리고 국방 AI 제품 연구 개발, 요게 좀 중요한 내용일 것 같고요. 이 국방 AI 제품 연구 개발 관련해서는 뉴스가 이날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를 한번 살펴보고 중요한 내용,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내용이 어떤 건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내용에 보시면요. 국방 AI 테크 서밋 2025에서 코난 테크놀로지 김영섬 대표님이시죠. 자, 이분이 뭐 환영사를 비롯해서 국방 AI 관련된 회사의 여러 가지 뭐 전략 이런 것들을 이제 발표하는 자리였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었는지를 좀 잠깐 살펴보자면, 일단 코난 테크놀로지는 이제 팔란티어를 벤치마킹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팔란티어를 언급을 했고요. 안두릴까지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국방 AI를 활용하고 있는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이 팔란티어와 이제 안두릴인데, 이런 회사를 예를 들면서 코난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로 국방 AI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전략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핵심은 국방 AI 발전을 위해서 군이 보유한 데이터를 개방하고 적극 활용해야 된다라고 이제 어필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미국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웹 서비스와 계약을 해서 4년간 하나로 약 2천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83억 수준이기 때문에 20분의 1도 안 되는 예산을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다. 네, 그래서 국방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국방 AI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어필을 하는 내용이고요. 네, 그래서 코난 테크놀로지는 이제 자신들이 국방 AI 추진 전략으로 세 가지 핵심 기술을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AI 거버넌트, 두 번째, 에이전트 AI, 세 번째, 피지컬 AI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전략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AI 인프라의 적극적인 투자도 필요할 뿐더러 군이 보유한 데이터를 적극 개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에 이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지난 8일 열린 1회 방위산업의 날 토론회에서 국방 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강조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 발언을 통해서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의 이런 내용들이 힘을 더 얻을 수 있는 내용이겠죠. 네, 그런데 저는 이 기사에서 이 마지막 나와 있는 이 두 줄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여기 보면 데이터 라벨링이 나와요. 데이터 라벨링, 정제 작업은 대부분 민간 작업자가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과 협력 가능한 인프라 확대는 필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데이터 라벨링은 민간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데이터 라벨링 했을 때 민간 하면 딱 떠오르는 회사가 일단 있으셔야 돼요. 첫 번째로 크라우드웍스가 있고요. 그리고 국방 산업에 밀접하게 이 데이터 라벨링을 하는 기업이 또 있습니다. 바로 세트랙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세트랙아이의 사업 영역을 보시면요, 이 군사 위성 정보 이런 것들을 군사 그 전문가들이 직접 본인들이 데이터 라벨링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데, 세트레가이가 위성 데이터를 제공을 하는 사업을 하잖아요. 여기에도 데이터 라벨링이 들어가는 거예요. 크라우드웍스의 이 데이터 라벨링, 세트레가이의 군사 데이터 라벨링, 자, 이런 데이터 라벨링이 이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챗GPT를 사용하시다 보면 부정확한 정보, 할루시네이션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실 텐데, 양질의 정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얼마나 많이 인프라로 확보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코난 테크놀로지 차트를 좀 잠깐 볼 텐데요. 차트를 보기 이전에 지난번 종목 분석 때 제가 차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코멘트가 있습니다. 그걸 잠깐 좀 들어볼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뭐 나는 그래도 빠질 때 사겠다라고 하시면 지금 빠졌을 때 매수하시겠다, 뭐 올라가면 그때는 늦지 않느냐라고 하신 분들이 매수를 하시더라도 여기에 풀매수 하시지 말고요, 일부만 담아 보세요. 분할만 접근을 하셔서, 만약에 분할로 담으셨는데 올라가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손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여기에서 박스를 이탈할 경우에 여기에서 횡보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추가로 매수할 때 조금 더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또 기회로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좀 안정적인 시점을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지난번 제가 종목 분석 영상 때 그때 다뤄졌던 시점은 이제 여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쯤이었는데, 이때는 박스권을 이탈할까 말까 하는 흐름이었죠. 다행히 그 뒤에는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이 박스 하단에서 올라와주는 흐름들을 가져갔는데, 제가 방금 코멘트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풀매수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 박스권에서 만약에 이 이탈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탈을 하게 되면 이 아래에서 횡보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어떤 이슈 때문에 내려갔는지도 중요하지만, 박스를 이탈하고 만약에 거래량까지 실리게 되면 이 박스 상단으로 다시 올라오는 게 상당히 많은 저항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풀매수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를 하셨을 때 만약에 여기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수익이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행복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빠지게 되면 풀매수 하신 분들은 추가 매수의 여력이 없죠. 하지만 분할 매수 하신 분들은 박스를 이탈했다고 하더라도 지금같이 이때 유증이 나올 거라 생각했겠습니까? 지금 유증이 나왔잖아요. 이때 만약에 분할 매수 하신 분은 지금 추가 매수를 하시더라도 보다 낮은 가격에서 조금 더 유리하고 유연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맞추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코난 테크놀로지 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확신이 없고 예측할 수 없고 변수가 있는 시점, 특히나 이런 박스권 이탈하려고 하는 흐름과 바닥이 어딘지 확인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분할 매수를 통해서 리스크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유증 가격으로 일단은 예정이 되어 있는 게 이 가격대입니다. 공교롭게 직전에 이런 강한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이 박스 상단까지 유증 가격이 결정이 난 거죠. 아직 확정 금액은 아니지만 일단 시장은 29,000원을 바로미터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대 내에서 어느 정도 진폭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 시점에서 사셔서 일부 떨어진다고 해서 불안해하실 필요는 저는 크게 없으실 것 같은데, 주가의 진폭은 단기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진폭을 견디기 어려우신 성향의 투자자분들은 이 8월 29일 전까지 어느 정도 이 변동폭을 좀 지켜보신 뒤에 조금씩 분할로 접근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AI 섹터 내에서 투자를 하고 싶은데 대장주 투자를 못 하셨고 3등주, 4등주 뭐 이런 종목들을 좀 궁여지책으로 보유를 하셨는데, 코난 테크놀로지의 이런 급락을 통해서 수평 이동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언제 사야 되는지 시점은 뭐 굳이 여러분들이 오늘 사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8월 29일까지는 어느 정도 기회를 계속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고민할 수 있고 여유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시점은 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수평 이동에 대한 결정은 어느 정도 좀 과감하게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비중과 금액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 대장주로 옮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때로는 과감하게 유연하게 좀 결정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크라우드웍스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크라우드웍스가 유증 발표가 난 게 이때죠. 유증 발표 나서 갭으로 이렇게 완전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상승을 가져갔죠. 여기 보이시는 이 장대 양봉이 상한가가 나왔었던 날인데 이렇게 변동폭이 있기도 해요. 그리고 계속 빠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8,800원, 뭐 9,000원대 정도에서 머물고 있는 가격인데 신기하게도 시장이 참 똑똑한 게요. 네, 크라우덕스가 아직 확정 금액이 나오진 않았지만 일단은 예정 가액이 지금은 7,000원이에요. 이 7,000원이라는 금액이 유증이 발표됐을 그 당시 기준 가격이 대략 한 10,000원 정도 됐잖아요. 이 10,000원에 배정 비율대로 이 7,000원으로 만약에 유증을 받으면 이게 희석이 되겠죠. 그럼 평단가가 좀 내려갈 텐데 그걸 얼추 계산하면 딱 지금 9,000원대 이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을 이제 가격이다라고 이제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크라우드웍스의 주가에서는 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런 평균과 통계를 넘나드는 변동은 생깁니다. 뭐 우리가 그거를 100% 예측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보편적인 시장의 가격은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급하게 결정하시지 않더라도 시장은 합리적인 가격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여러분들이 코난 테크놀로지의 이런 유상증자 이슈를 대응을 하실 때 급하게 손절하고 급하게 막 매수하시고 이런 결정들이 시장의 합리적인 가격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불리한 악수를 두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지금 사면 물리고 나중에 사면 뭐 이득을 본다 이런 관점은 아니지만 네, 제 경험상으로도 유상증자는 항상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급하게 매수하시지 않더라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시점들은 제공을 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 급등한다라고 해서 기회를 놓쳤다라고 성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매수하신 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다면 대응을 하면 그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만큼 투자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계신다면 오늘 매수하시든 오늘 매도하시든 한 달 뒤에 매수하시든 한 달 뒤에 매도하시든 그거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명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네, 저도 물론 투자자이기 때문에 많은 실수와 심리적인 이런 멘탈 싸움에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저도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더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고 좀 많은 수익이 나실 수 있도록 저도 같이 공부하면서 좋은 내용들을 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난 테크놀로지 유상증자 관련된 내용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의 수익은 10배, 주식은 쉽게 되실 수 있도록 텐섬이 남인택이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